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93,624불, 이더리움 3,300불 가까이 되고 XRP 2불 30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실버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금값은 이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가격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문제는 오일 가격입니다. 오일 가격이 오른다면은 그거는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금값과 상관없이 우리 역량에 실제로 큰 압박으로 다가올 거다. 그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에 대한 2025년을 한번 평가해 보면서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크립토에 대한 공식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비트코인은 사고 여유가 되면 이더리움을 산다. 나머지는 무시한다. 이게 수년간 변하지 않았던 기관 플레이북이었다고 합니다. 기본 매뉴얼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 증권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작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XRP와 솔라나의 등장 때문입니다. 물론 ETF 영향이 큽니다. 최근 공개된 연간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 자금 흐름이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을 향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계층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많은 총 자금을 끌어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비트코인 투자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은 무려 270억 달러입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 전년 대비 35%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더리움 투자 상품은 138% 증가했고 다시 XRP와 솔라나를 보면은 XRP 대략 500%, 솔라나 1000%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재무회사, XRP 재무회사 등등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XRP 투자 상품은 2024년 6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작년 2025년 36억 달러 이상 끌어들였고 솔라나의 경우 2024년 3억 달러, XRP의 반이었죠. 하지만 작년 2025년 XRP와 거의 같은 수준 35억 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보면 XRP와 솔라나는 기간 투자 상품 규모가 비교적 작았지만 1년 만에 유입된 자금이 전체 운용 자산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것을 금융 용어로 교체율 100%에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기존 기관 자금 위에 완전히 새로운 기관 자금이 통째로 들어온 것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운용 자산 대비 19%, 이더리움은 49%였죠. XRP와 솔라나가 완전히 판이 바뀐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렇다. 이 변화는 시장 성숙도가 과거처럼 조금씩 해보자라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남을 크립토에만 몰빵하자. 여러 가지를 샀던 것을 이제 한두 가지로 바꾼 것입니다. 2021년에는 20가지, 50가지의 크립토 종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놔두면은 오른다는 그런 생각하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을 자산만 고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기관이 하고 있고 개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로 온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같은 크립토도 자금 유입을 보면 2025년 작년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들을 2차 그룹으로 보면은 2025년 한 해 동안에 총 3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되어서 전체 대비 3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알트장이 온다 해도 모든 코인 크립토가 혜택을 받는 2021년형은 절대 아닐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소스 코인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규제의 명확성, 깊은 유동성,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XRP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XRP 이거 투자할까 말까 했었지만 이제 XRP 뿐이 없구나,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XRP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는 기간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인스티튜트 알트 메이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쉐어 연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5년은 무너진 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XRP, 솔라나로 이동된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방송을 듣고 방송을 하고 자료를 모으다 보면은 나무만 보았지 멀리서 숲을 가끔가다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한번 쉬고 이제는 2026년 매일 나무를 집중하겠지만 숲을 보면서 나으려고 합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